자, 맨유의 상황이 좋지 않고 솔샤르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자조적인 얘기도 있어요. 이래도 뭐 바뀌겠냐라는 얘기도 있고, 바뀌어야 된다. 아니면 뭐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, 여러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. 근데 이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의 어떤 여러 제자들,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력,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셉,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를 하죠. 바로 그렇죠. 랄프 랑닉이 맨유랑 뭐 그냥 링크라고 하기도 좀 뭐 애매해요. 이렇게 슥 그래서 슥 이렇게 네. 스쳐 지나간 거지. 약간 이제 그런 거죠. 보통 조금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보면 닭꼬치 같은데 양념들 이렇게 그냥 살짝 발라주고 근데 막상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약간 네.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. 네, 이거는 뭐 되게 막 깊은 링크가 있어서 한다기보다, 또 랑닉이라는 이름과 맨유가 만나면 어떨까, 어느 정도의 기사가 나왔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얘기는 역시 랄프 랑닉 하면 일단 이목을 먼저 끄는 맞아요. 얘기도 하고, 네. 또 하나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이러면서 지금 보드지는 솔샤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, 약간 우리가 간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, 제가 왜 에두랑 아르테타 다 나가고 랑닉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잖아요. 그렇죠. 랑닉이 이제는 감독 자리보다는 좀 단장직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. 그리고 이 사람은 감독이 되어도 단장처럼 일하고 싶어 하죠. 그래.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영향력을 그렇지. 어떻게든 맡으려는 사람이에요. 그 팀 전체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생각해보면 나도 되게 막 분업되는 것보다는 이런 종류로 총괄하는 업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. 그렇죠. 그런 것보다 나는 그런 쪽보다는 집중적으로 이 헤드코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더 많잖아. 오히려 그게 그렇죠. 훨씬 더 많죠. 네. 분업돼가지고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의견 안 맞고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 기틀을 잡겠다. 네. 근데 랄프 랑닉은 좀 그런 편에 가깝습니다. 이 링크의 발원지는 어디냐? 크리스티안 폴크의 트윗이 시작이 됐어요. 폴크가 11월 6일입니다.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열리기 전에 트위터에서 솔샤르가 경질될 시 랑닉이 후보군에 있다. 랑닉은 맨유에 관심이 있다. 라고 트위터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끝나자마자 맨유가 패배를 하니까 본인이 올렸던 트윗을 다시 한번 리트윗하면서 한 줄을 더 추가해요. 랄프 랑닉은 여전히 맨유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. 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소스가 있다는 듯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폴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무슨 뭐 동네 지나가는 기자는 아닙니다. 분명 이름이 있는 유력한 기자 중에 하나인데. 바이언 쪽 얘기 많이 다루고. 예. 근데 본인의 주관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, 어떤 팀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, 어떨 때는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럴 때도 있어요.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첼시 쪽 언급할 때 되게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폴크에 대한 이미지는 좀 많이 다른 편인데, 어쨌든 이 이후에 있었던 보도들은 모두 폴크가 남긴 내용에 따라서 다른 매체들이 인용을 하면서 좀 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. 다른데 깊은 소스가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뭔가 네. 발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렇죠. 발언지는 그래서 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일단 랑닉이 부임하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있죠. 팀의 컨셉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거. 그래. 기본적인 전술가 기질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빠른 전환과 그만큼 빠른 전환을 위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그럼요.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많은 그 독일 감독들이 아주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독일 감독하면 딱 알 수 있는 이 전술적인 특이점, 그 다음에 강한 압박, 이런 것들의 약간 그 스승격인 느낌이야. 그렇죠. 네. 이게 축구 패러다임은 약간 전술 흐름 보려면 그거에 보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. 어느 나라 감독들이 잘하는지. 그렇지. 그래서 보면은 그 이탈리아 칠공주 시절에 이탈리아 감독들이 되게 득세했었죠. 특히 그때는 약간 지도자 육성반처럼 이탈리아가 감독들을 네. 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인물들이 경쟁을 하면서 올라와서 진짜 이탈리아에서 전술이 좀 꽃을 피우는 느낌이었고. 그다음에 포르투갈 감독도 요즘에 많잖아. 근데 뭐 그렇죠. 성적을 떠나서 또 무리뉴와 함께 포르투갈 감독이 좋을 때도 있었고. 근데 2000년대는 분명 그들의 시대도 있었고. 스페인 감독. 스페인 감독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확 네. 떠오르면서 티키타카의 시대를 열었죠. 맞아요.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전환을 잘하는 뭐 감독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최근에는 독일 감독들이 좀 많이
두각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클롭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네. 굉장한 선두주자가 되겠고 빠른 전환과 압박, 이 조직적인 체계에 있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 그쵸. 아주 좋기 때문에 독일 감독들이 최근에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. 지금 요즘 명장하면 떠오르는 사람 당연히 위리겐 클롭이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토마스 투헬. 투헬 그렇죠. 그리고 대표팀으로 옮겨갔지만 한지 플리크. 음. 그리고 젊은 감독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겔스만. 그렇죠.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명장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독일 국적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뭐 그 안에서 어떤 분파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랑닉이 끼친 영향력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독일 감독들에게 어느 정도 다 뭐 깊고 얕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랑닉이 세 가지 C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 C가 하나는 컨셉이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컴피턴스, 능력 있고 제자리에 좋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캐피탈,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. 이게 성공하는 팀과 어떤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다 맞는 얘기거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만이 어떤 팀에서의 성공 요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렇지. C를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독으로 부임해도 본인은 디렉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이런 얘기가 봐봐. 컨셉은 감독이라고 하지만 단장이 영입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컨셉이 같이 맞아야 돼. 정렬이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단장과 회장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. 캐피탈 이 재정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저 캐피탈이라는 게 약간 자본, 맞아요. 그러니까 전술적 역량으로 그 자본에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맞아요. 그것까지 다 단장이 사실 하는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하죠.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랑닉의 컨셉을 확실하고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당연히 보여줄 것이며 팀의 컨셉을 확실하게 확립시키는 과정에서도 라이프 랑닉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. 아마 랑닉이 부임하잖아요. 그럼 맨유의 아카데미까지 랑닉이 추구하는 축구를 같이 다 따라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. 한 팀의 전통을 만드는 스타일을 만드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구단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랑닉의 영향력 또한 매우 커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런 자리를 요구받아야 그런 자리를 약속받아야 랑닉은 본인의 어떤 거취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. 이것 잘리고 저것 잘리고 그러면 야 안 해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렇죠. 네네네 이렇게. 약간의 이제 개인 사견을 덧붙이면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지금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시즌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바로 또 적을 옮기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파격적인 어떤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전히 들어준다는 조건을 들어야 그걸 약속받아야 이 사람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이거는 그냥 생각인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어쨌든 빅리그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라이드불 그룹과 함께 일을 쭉 했었잖아.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러시아 무대로 선택을 안 할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축구 중심부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.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더 중심인 프리미어리그로 가려고 하겠죠. 요즘 프리미어 규모가 워낙 크니까. 예, 이거 돈이 쏠리는 곳이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더 한 번 나를 증명하고 싶다. 더 높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사람의 족적을 보면 뭐 어떤 생각을 가지지 나는 모르죠. 근데 진취적이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다 싶으면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부와 좀 멀다 하더라도 가는 것 같아. 참 특이한 인물이다. 내 기준에서. 그렇죠. 그 길게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금 로코모티브에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인물이긴 합니다. 만약에 맨유 감독으로 부임하면 랑닉이 받은 유능한 인재들도 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같이 옮길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되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개의 C 중에 분명 여러 인재들, 어떤 사단에 대한 얘기를 랑닉이 했던 것처럼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 랑닉 사단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건 역시 부임 가능성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한 건 지금 폴크가 발언지라는 점, 폴크만이 발언지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우려점이고.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막 여러 가지 뭐 피치하이스나 이런 데가 뭐 인용하거나 이래서 막 나와요. 그렇죠. 근데 미고의 델라니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를 또 남깁니다. 이거는 꼭 랑닉뿐만이 아닌 지금 맨유 감독 솔샤르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차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좀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단은 가능성이 없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감독이 없다. 만약에 솔샤르가 뭐 이렇게 경질된다 하더라도 누구를 데려오냐라는 얘기에서 애매하죠. 그래. 근데 맨유 팬들이 지단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아주 소수예요. 다 맨유 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. 근데 지단은 맨유랑 나는 지금 당장 연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. 왜냐면 이 사람은 확고하게 월드컵 끝나죠? 그럼 프랑스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. 본인이 그 약간 태클을 그려놓은 것 같단 말이야. 제가 생각하는 지단과 영주형도 그 얘기를 했는데 펩은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세팅이 되지 않은 이상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게 빡빡이들의 특징인가?
봐봐, 중도 부임 감독들한테 리스크입니다. 그렇죠. 맨유의 중간에 들어갔다 성적이 안 나오지. 지단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본인의 여기에 흠집이 나는 거야. 나라면 안 할 것 같아. 그렇죠. 누누도 빡빡인데. 지금 이게 빡빡이도 개가 다른 게 있죠. 그래요. 근데 또 다른 빡빡이가 있죠. 테나흐. 터나흐 감독도 시즌 중 선임은 어렵다.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는데 중도에 잘라내고 데려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. 그리고 터나흐가 있는 뭐 어디 팀이 아주 중소하고 이런 데라서 돈만 주고 데려올 수 있는 클럽이 아니잖아. 아약스입니다. 아약스예요. 아약스가 지금 네덜란드 리그가 예전만치 못하다 하지만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고부라면 아약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클럽인데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. 그래요. 올 시즌도 아약스가 약간 심상치 않아요. 이미 챔피언스리그에서 도르트문트한테 더블을 달성했고. 어떻게 된지 모른다 이제 또. 챔스에서 그때 한번 루카스 모르한테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돌풍의 중심에 있던 팀인데. 멤버도 좋을 뿐더러 이 스쿼드의 밸런스를 만들기까지 선수들 개개인의 성장과 조합을 터나흐 감독이 다 만들었어요. 그치. 자신이 만든 체계가 있는데 갑자기 옮긴다는 것 자체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건 역시 델라니가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. 랑닉은 감독보다 단장을 선호하는 것 같다. 솔샤르의 경질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으며 경질 후 대안 마련도 아직 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일단 분위기를 살폈습니다. 이게 그러면서 저도 좀 염려가 되는 게 트랜스퍼마켓에 보면은 지금 감독 적이 없는, 그러니까 구단이 없는 감독들을 이렇게 나란히 리스트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. 보면은 일단 누누가 보이고 지단도 당연히 보이죠. 근데 지단은 확률이 떨어지니까. 눈 왜? 그리고 그 외의 감독들이 마크 휴즈, 스티브 브루스예요. 그러니까 맨유가 본인들의 체급에 맞게 데려올 만한 감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. 그렇죠. 한 명이 있다면 지단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지단은 논외예요. 원래 있었던 콘테가 토트넘으로 갔죠. 그렇지. 그게 중요합니다 또. 콘테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거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토트넘으로 갔으니까. 그렇죠. 쉽지 않아.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델라니도 언급을 했고, 일부는 랑닉이 임시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데 본인이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구단에서 주요한 보직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. 나도 그럴 것 같아. 결국 랑닉을 모셔오려면 임시로는 어림도 없고, 그렇지. 조금의 모셔오는 어떤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랑닉이 원하는 구단에서의 중책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. 뭐 예를 들어 임시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부터 단장 하십시오. 뭐 이런 거. 아니면 감독 하시다가 3년 뒤에 단장 어떻습니까?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받을 것 같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투엘이나 콘테처럼 18개월의 계약은 어림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 느낌. 진짜 정말 아주 전체적인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. 그렇죠. 쉽지 않다. 새 감독직 후보군이 너무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결국엔 솔샤르의 각성을 바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겠냐고. 힘들죠. 쉽지 않죠.